징계했는데 이건 우리가 좀 잘못했습니다라고 뭐 사과를 한마디 하거나 이러면 이제 그런 징계 일 철회 없잖아요. 자체가 그 뜻이잖아요. 그냥 인재 영입식을 하는 거죠. 한동훈 인재 가까이 와. 너무 좋아. 인제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해요. 있어서는 안 되고. 진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재밌는 게 참 예. 붉은 거 좋아해. 대통령 입장에서는 보수의 대화 상대가 없어요. 한동훈 전 대표는 국민의힘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지금 국민의힘 당직자들을 보면 일하고 싶겠어요. 대표가 저런데 일하기 싫을 근데 거예요. 원래는 저런 생각을 뭐 할 수는 있는데 저걸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저 용기에 정말 저는 존경의 의사를 표명하고 싶고요. 네. 한없이 가벼운 시사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4월 17일 금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조영진이고요. 어떻게 오늘도 사전에 어떤 이야기들을 주로 하시는지 살짝 몰카는 아니고 엿보기 카메라 정도 느낌으로 좀 해봤는데 반응이 오늘 그래도 나쁘지 않은데요? 나쁘지 않아요. 아주 네. 나쁘지 않은 시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번 주부터 컨셉이에요? 어제부터. 어제부터. 네. 근데 이거 아이디어 케이스가 두 개예요? 어제보다 낫다. 네, 어제보다 나. 이게 네. 보니까 이 아이디어를 내신 분은 칭찬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괜찮은 것 같아요. 시도. 어제 멤버에 비하면 오늘이 낫죠. 연령대가. 그건 맞는 말이야. 우리 오기민 여사님 그러니까 용남 지켜보고 하나면 있습니다. 가남 뭐 이런 거 안 돼. 용남 하나. 모니터링 하셨네. 그거 내가 모니터링 했구나. 근데 제가 오늘 응원을 드렸어요. 그랬어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나왔던 댓글 몇 개 못 읽은 게 있어서 예? 윤희성님은 부산 북구로 한 달 살이 안 가요? 진종호는 갔던데. 오, 한 달짜리. 방송을 가셔야겠네. 지켜야 되잖아요. 그 윤희석 아픈 때문에. 부분을 네. 찌르시니까. 예. 행여나 가라고 할까 봐 왔다 갔다 지금. 할게요. 왔다 갔다. KTX 타고. 방송가를 근데 지켜야 제가 뭐 한다. 도움이 되나 거기 가서? 되죠. 얼굴들은 다 보셨겠습니다만 그래도 소개는 해드려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네, 우리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님. 네. 아마 이렇게 불러드리는 게 오늘이 마지막일까 싶어서 더 강조해서 불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 더불어민주당 상금 부대변인 네. 서영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맥소장으로도 알려 있죠. 그러니까 진짜. 네. 자, 그리고 국민의힘 윤희석 전 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당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많이 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탄압받지 않는, 징계받지 않는 자. 징계받지 이상해. 않는 자. 불사신. 네. 그가 받지 못한 것은 오직 공천뿐. 자, 그리고 공달. 공달 네. 공달. 자, 그리고 김준우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준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혜원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시작 전에 약간 뉴스 순서를 어떻게 가는 게 좋을까 네. 회의를 한 결과 홍준표 네. 전 시장, 대구시장 요 뉴스부터 좀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예. 바로 또 반영 한번 해볼까요? 정치는 홍준표 시장처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네. 어떻게든 살아남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남고. 대통령 만나러 간다면서요? 오늘 오후에 이재명 대통령과 비공개로 오찬 점심 식사를 함께 합니다. 비공개인데 너무 시끄럽게 가는 거 아니에요? 저 청와대 가요 이렇게 지금 가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어제 사실 이제 보도가 나왔고 청와대에서는 뭐 비공개 일정이니까 확인해주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네. 홍준표 시장이 자기 페이스북에 냅다 올렸습니다. 네, 갑니다. 저는 당직도 없고 지금 백수인데 당적도 없고 백수인데 왜 뭐 안 갈 이유가 없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뭐 홍익표 수석한테 연락이 왔고 비공개로 하면 전 괜찮다고 했습니다. 가서 밥 먹고 오겠습니다. 라고 이제 글을 네. 올렸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뭔가 좀 무게 있는 얘기나 좀 진지한 얘기 나누긴 좀 어려워지지 않아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오시면 그렇죠. 네. 이제 결과에 집중하니까요. 그렇죠. 뭘 다들. 제안하기도 좀 괜히 다 공개하실 거 아니에요, 이분은? 그렇죠. 끝나고 나자마자 이제 또 페이스북에 또 올리실 거 아니에요. 뭔 제의 네. 있었습니다 이럴까봐 네. 대통령으로서도 약간 좀 부담은 좀 그렇죠. 되시겠다. 만약에 제의가 별게 없거나 그냥 밥만 먹자고 한 거거나 이러면 또 나와서 이런 푸대접이 있나 뭐 이랬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이게 계획이 언제부터 된 건지 모르겠지만 약간 흐름을 봐야 될 게 최근에 이제 홍준표 전 시장이 김부겸 후보를 이제 공개 지지를 했잖아요. 내가 못다 이룬 대구시의 일들 제대로 할 사람 김부겸밖에 없다 이런 네. 얘기를 했고 뭐 어제 그 오찬 발표 나고서도 또 한 번 김부겸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올렸어요. 우리 사이 30년 우정입니다. 그의 능력을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하. 이제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 나온 얘기는 그러면 이제 홍준표 전 시장의 이 행보를 봤을 때 이 정부에서 혹시 뭐 총리까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총리. 왜냐하면 임기 초에 사실 총리설이 좀 있었잖아요. 네네네네.
총리설은 어떻게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어렵다고 봐야겠죠? 우리가 너무 네. 이제 확대해서 가는 것 같고 그래도 의미 있는 만남이 될 가능성 크죠. 대통령이 뭐 그렇게 한가로운 자리도 아닐 뿐더러 그냥 밥 먹자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 부르지는 않았을 것이고 네. 할 말이 있어서 불렀겠죠. 네. 그리고 대략적으로 무슨 할 말을 했을 짐작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할 거는 같아요. 근데 저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그나마 지금 현재 보수에서는 정상으로 보인다. 왜 그러냐면 장동혁 대표가 워낙 이 보수의 국민의힘에 비정상적인 행보를 하기 때문에 거기를 기준점으로 하면 정상이지 않은 보수 인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네. 보수의 정상 인물로서 어떤 대화의 상대로 선택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말하시는 거 봐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 재밌잖아요. 정치가 이렇게 해악이 좀 있어야 돼요. 내가 못 갈 이유가 없다. 나 무당적자고. 백수인데. 나 가서 밥 먹고 올게. 이게 사실 이 무거운 자리일 수 있는데 저는 이걸 가볍게 만들면서 본인이 요구하는 부분들을 할 거고 보수에서 지방선거 이후에 본인의 포지션을 사실 대통령과 밥 먹는 보수의 원로. 그러면 그 다음에 포지션을 할 수 있는 좋은 자리거든요. 근데 이거를 아주 가볍게 만들면서 그냥 가요. 그래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제가 봐서는 좀 억지 쓰는 거는 많긴 해요. 그러긴 해도 지금 보면은 그래도 보수에서 그나마 대화가 통할 수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 약간 근데 제가 좀 예측을 해보자면 이분이 또 셀프 마케팅도 잘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능력 있는 분이고. 그래서 아마 기자들이 분명히 끝나고 나면 총리 뭐 제안 받으셨어요? 이거 분명히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홍준표 전 시장은 아이 뭐 됐어요 막 이렇게 웃으면서 약간 제의 받았는데 아닌 척하는 것처럼 아마 연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로 전혀 제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 냄새를 마구마구 저는 풍겨버린다. 봅니다. 마치 그 제의가 있었던 것처럼 막 그런 얘기 하지 마소 막 이렇게 어떻습니까? 그럼 슬픈데. 그럼 너무 슬프고 네. 뭐라도 역할을 맡기지 않으시겠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예. 의지가 있으니까 부른 거다. 뭐라도 이분에 대해서 뭐 좋은 인상이 있고 또 이분의 능력이 어느 부분에 분명히 발휘돼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제의를 하신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게 국민통합위원회에서 뭐 무슨 자리 근데 이런 정도 하지 않으실까?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진짜 총리? 아니, 제 얘기는 네. 보수 쪽에서 홍 시장님을 생각하는 그 감정이 이런 것들로 해서 더 나빠지는데 무슨 통합을 해요? 네. 이건 그분을 폄훼하는 게 아니고 상황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제 그럼 얘기는. 그렇죠. 네. 근데 국민통합위가 지방시대위원회로 지방시대위원- 통합되지 않았어요? 그랬나요? 그랬던 네. 아니요. 국민통합위는 따로 있고 따로 그게 있어요, 이제 지금도? 균형발전이랑 그다음에 분권이랑 합쳐져서 지방시대위원회 됐죠. 그래서 어쨌든- 균발이랑 분권이랑 합쳐졌죠. 그거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근데 이분이 약간 애매한 거. 저거 봐도 총리는 아닐 것 같은데 총리랑 대통령이 둘 다 SNS 많이 하시면 좀 힘들잖아요. 국정 운영이. 그러니까 총리는 아니실 것 같고. 총리는 아니야. 예. 근데 그리고 나서 자리를 생각하면 되게 애매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를 들어 지금 뭐 자리가 이미 강창일 의원 났지만 뭐 민주평통이라든가 뭐 김성식 의원 같은 국민경제자문회 이런 걸 하실 분이 아닙니다. 예. 현역 느낌이 물씬 나는 거를 하지 뭐 마지막 자리로서 어떤 장관급 위원회 위원장으로 마무리하실 거는 이렇게 좀 성에 차실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권이 있는 자리로 갈 거다 간다면.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한 거예요. 저도 이제 머리를 원래대로면 그렇다고 그럼 보궐에 내기에도 그럼 보궐이요? 당무 개입이 되기 때문에 또 안 돼요. 당 대표 어때요? 당 대표. 아니 그러니까 이거 이 카드를 되게 잘 쓰고 싶으실 텐데 네. 정확하게 쓸 때가 좀 약간 머리가 아프니까 일단은 지방선거 이후에 봅시다 정도로 오늘 얘기가 좀 마무리하지 않을까. 뭔가 함께 할 수 있는 여지를 두면서 그 정도. 네, 그리고 이제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지 좀 직접 확인을 하고 왜냐하면 이게 중간에 책사나 이렇게 뭐랄까 사자가 가도 이게 내심이 안 드러나기 때문에 둘이 독대를 해가지고 뭔가 좀 맞춰보지 않을까 조건을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보수의 대화 상대가 없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장동혁 대표 만나자고 했을 때 과연 대화 상대가 될까요? 여전히 윤석열의 늪에서 계속 저렇게
호적되고 있고 한동훈 전 대표는 국민의힘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이제 대표성이 예를 들면 없다. 무소속이지만 보수에 그냥 어떤 그런 소속돼 있는 사람이지 당적이 없는 거죠. 이분도 당적 없어요. 당적이 없다 하더라도 이제 홍준표 전 대구시 아니 그러니까 홍준표 당적 없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 업력이 있잖아요. 아이고, 홍준표 말이 전 대구시 바뀌어. 아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업력이 네. 사실 국민의힘에서 당 대표도 했었고 그다음에 지금 대구시장을 하는데 김부겸 후보를 조금 뒷받침해주는 그런 그래서 이 보수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다. 네네네. 라고 해서 저는 지방선거 포석. 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차기 보수의 대화 상대로서 좀 낙점을 하는 어떤 의도가 있지 않냐 싶어요. 보수의 대화 상대로. 알겠습니다. 아 댓글에 홍수석 갈자리 나왔습니다. 어디죠? 나왔어요? 홍준표 AI 수석. 홍카콜라. 대단하다. 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수석입니까? 아, 대박이네요. 2시간 전에 또 홍준표 시장이 새 글을 올렸네요. 20, 30대는 정의를 향한 열정으로 살았고 40, 60대는 당파를 위한 열정으로 살았다. 이제 70대 황혼기. 내 마지막 인생 나라를 위한 열정으로 살았으면 한다. 자리 하나 주십시오. 이런 거잖아요. 아하. 아, 제 인생은 이렇게 홍준표 살아야 AI 해요. 수석은 안 되고 에미나이 수석 뭐 이런 거 혹시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에미나요? 근데 내가 보니까 진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재밌는 게 예. 참 붉은 거 좋아해. 아, 알겠습니다. 여튼 홍준표 전 시장은 한동훈 조국도 함께 저격하면서 그렇죠. 일단 오늘 대화를 조금 원활하게 할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다음 뉴스는 아니 저격한 거 글 이것도 재밌는데 봐요? 너무 소개하면 안 되나? 한번 시간 볼까요? 너무 네, 길어지네. 한번 잠깐 보죠. 괜찮은 거 많아. 예. 프로 저격로잖아요. 진짜 그래서. 아프게 저격하잖아요. 한동훈 조국의 이제 재보궐 출마를 겨냥하면서 평택은 유이동 있고 부산 북갑은 박민식이 있는데 거기에 니들이 가본들 그 사람들이 바보냐? 자아도취에 빠져 나홀로 대선놀이 해본들 이에 속을 평택 부산 사람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아, 한동훈 조국 두 분을 한꺼번에 이제, 저격했어요. 저격한 거. 모두 까기. 네. 자, 홍준표 전 대구시장 관련 뉴스 먼저 한번 오프닝으로 풀어봤고요. 이 얘기 한 김에 부산을 갈까요? 아니면 장동혁 대표 얘기 갈까요? 부산보다는 일단 장동혁 대표 장동혁 소식을 대표 얘기 예, 갈까요? 한번 좀 네. 보죠. 당 대표니까. 네, 당 대표니까 급에 왔다. 당 원래 대표죠 아직. 네. 네. 임기 많이 남았잖아요. 네. 어유 그럼요. 네. 반환점 이제 안 아니 돌았는데. 1년 훨씬 더 남았어요. 네, 이제 훨씬 8개월밖에 더 안 됐어. 반환점. 8개월도 안 됐어. 자, 그래서 네. 원래 오늘 귀국하려고 그랬는데 네, 5박 7일 예정으로 갔으니까 예. 오늘 오후에 이제 인천공항 도착할 예정이었고 예. 기자들이 다 일정도 잡아놨어요 나가려고. 근데 이제 돌연 일정을 연장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까 저희 잠깐 얘기를 했는데 미국 국무부에서 요청이 있어가지고 거기 사람들 만나는 것 때문에 급하게 귀국 일정을 연기했다 이렇게 국무부에서요? 설명을 했어요. 펜타곤? 아, 그래요? 거기 국방부잖아요. 그치. 펜타곤. 국방부. 네. 아, 괜찮아요. 그런 것도 네, 좋아해요.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아, 근데 그리고 지금 거기 미국 가 있는 사람들이 장동혁 대표, 김민수 최고위원, 김대식, 김장겸, 조정원 의원 이렇게까지 있잖아요. 네. 근데 나머지는 다 귀국하고 장동혁, 김민수 최고위원만 나중에 온대요. 아, 그래요? 둘만요. 네, 둘만 남는다는데요. 사진 찍을 때가 사진 찍을 때가 남았다니까. 둘이. 아니 뭐 출국 금지라는 건 아니겠죠? 네? 예? 아니 근데 왜 둘이 남아서 무슨 이야기를 그 국무부에서 이제 뒤에 펜타곤을 배경으로 저렇게 한번 찍어야 될 거 아니야. 자리 바꿔서. 펜타곤은 국방부라니까. 헷갈려. 몇 번을 얘기를 해. 국방부 앞에 사진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국무부에서. 지금도 국무부의 연락을 받고서 일정을 연기했다라고 하면 보통은 국무부의 누구의 초청, 뭐 어떤 급의 인사의 초청 이렇게 일정을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일단 그냥 국무부가 초청했다 이런 얘기만 있고 그 사실은 이제 귀국을 할 예정이었으니까 기자간담회를 현지에서 뭐 특파원 놓고 했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냐라고 물어보니까 네. 미 국무부 백악관 NSC 국가안보회의 관계자들을 두루 만나서 한미 경제에 대한 협력 현안을 논의했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NSC 누구요라고 물어보니까 답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보안상의 이유로 그 부분 말할 수 없지만 말은 못하지만 의미가 있었다. 그러니까 NSC 관계자들을 만나서 우리 경제를 얘기했다고요? 경제와 안보 현안에 대해 경제와 이야기했다. 안보와 경제. 네. 알겠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이제 그러니까 주장을. 성과 지점을 명확하지 않은 성과가 있었지만 보안상 얘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나중에 따로 자리를 갖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조금 컨텐츠가 부족한데 누가 연락이 좀 됐나 보죠. 아. 성과가 있으면 좋겠죠. 예,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네. 한번 남아보지 않았을까. 근데 이게 더 이렇게 이틀 더 있었는데 또 이제 밝힐 수 없다고 하면 이것도 참 독인데. 네. 그렇습니다. 자, 여튼 네. 성과가 뭔지는 설마 한국 오면 얘기하겠죠. 뭐 조만간 귀국해서 간다면 한다고 하니까. 그러리라 기대를 근데 이제 해보고요. 원래 만나려고 예상했던 사람들은 다 못 만난 거잖아요. 벤스도 못 만났고 그 폴라 화이트도 못 만났고 그래서 그러면 누구 만난 건데 했는데 그건 답은 못 하고 네. 만나긴 만난 건가 이제 이렇게 좀 회의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네. 역시나 정치권의 그 해석과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데 이거 잠깐 들어볼게요. 네. 뭔데? 국내에서 보기 어려운 환한 웃음을 지은 사진은 잘 봤습니다. 부정선거 주장에 동조하는 미국 정치인을 찾으러 다니느라 즐거우신 듯한데 그렇게 긴급한 일인가요? 이 중차대한 시기에 가서 뭐 워싱턴에 가서 부정선거 뭘 해서 윤어게인 부활의 뭐 모멘텀을 만들려고 한 건가요? 아주 빡빡한 일정과 메시지들의 수준을 보면 미국의 주요 인사들이 장동혁 대표를 차기 대권 주자로 보고 대우하고 있다. 고성국 씨는 미국이 지금 대권 주자를 장동혁 대표로 이렇게 보고 있다고 평가를 또 했네요. 어느 나라 대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우리나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전 저런 생각을 뭐 할 수는 있는데 저걸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저 용기에 정말 저는 존경의 의사를 표명하고 싶고요. 네. 누굴 만나면 그럼 대권주가 되는지 알려주시면 저도 한번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보안입니다. 보안. 네. 자, 하여튼 뭐 장동혁 아니 제가 이게 성과는 있지만 말할 수 없다잖아요. 네. 이렇게 말하자면 이거 자기 사비로 간 거 아니잖아요. 당 대표가. 그렇죠. 그러면은 당에서 돈을 지출해서 갔을 것이고 이 성과에 대해서 보고서를 쓰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단줄로 성과는 있었지만 보안이라서 한 줄도 안 쓰겠다는 소리면 이거 외유성밖에 더 돼요. 감사 대상이에요 당에서. 근데 저는 지금 지켜보면서 한심한 게 그럼 NSC를 만나서 안보와 경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 그거예요. 다 좋습니다. 또 그 일정을 뭐 늘려서 네. 또 국무부 사람과 만났다 손 쳐요. 지금 지방선거가 47일 정도 남았는데 무슨 영향이 있죠?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치러서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는 행위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당대표면. 근데 미국을 이 엄중한 나중에 간 것도 한심한데 가서 지방선거에 도움되는 성과가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 억지로라도 만들어서 지방선거에 도움될 수 있는 걸 던져야 되는데 보안상 말을 못하면 도대체 연기학권 10일 동안 뭐 한 거예요? 역으로 생각하면 성과가 좀 있습니다. 장 대표가 나 일주일 국내 이상 없어서? 이제 일주일 넘어가죠. 일주일 이상 당을 비우니까 이제 지역별 별도 선대위를 구성하자는 움직임이 굳어졌어요. 그렇죠. 네. 그건 성과라고 볼 오히려 수밖에 없습니다. 당내에서 그런 예. 움직임들이 생긴 것 자체는 이걸 제어할 만한 사람이 없고 그래도 된다고 다들 인정하는 분위기고 네. 지금 실질적으로 서울에서는 조광한 최고위원이 대표 권한대행 격으로 여기저기 나와서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재편이 됐다. 의도하지 당내. 않은 성과가 생겼다. 그거를 이제 네. 장동혁 대표의 고도의 정치 전략이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 한국에 있으면 자꾸 뭐 나 오네 마네 오지 말라네 시끄러우니까 네. 미국에 가서 자리를 피해주고 당을 그러면 위해. 당을 위해 그러니까 내가 애당심은 충실하게 있었다. 미국을 위해. 그렇게 마무리 지어주면 서로 행복하네요. 그런가요? 그래서 민주당이 많이 아쉬워요. 그러니까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돌아오라 장동혁. 돌아오라. 어서 돌아오. 그만 좀 공격해요. 공격하지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우리가 그냥 예측을 해보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보수 기독교계 우리나라 뭐 좀 유명한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미국 가면 내가 얘기해주면 벤스 만날 수 있고 잘하면 트럼프도 잠깐 정도는 볼 수 있다. 요 정도 얘기 듣고 오케이 빨리 갑시다. 그래서 이제 그럴 수도 갔는데 그게 이제 그 목사님 말대로 잘 안 풀리면서 여기저기 이제 사진 좀 찍으시다가 이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정도 그림이라고 예. 보면 그렇게 되겠죠. 보입니다. 그 와중에 이제 IRI라는 단체를 꼈는데 거기서도 기사는 뭐 초청받아 간 것처럼 돼 있지만 그게 아닌 걸로 지금 거의 굳어지는 분위기예요. 네, 초청을 한 데서 굳이 미리 우리는 90분만 딱 잡아줬고 네. 나머지 일정은 장동혁 대표 쪽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
참고로 우리는 한국 문제에 대해서 북한 인권만 얘기해? 이 얘기를 굳이 왜 할까요? 그거 생각해보면 이제 다 나올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이 얘기도 했어요. 그 부산 북값에 대해서 지금 당내 일각에서 무공천 하자 이런 목소리도 있잖아요. 그럴 수 없다. 제1야당으로서 후보를 내는 게 당연한 책무다. 국민의힘 후보 내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부산 북갑에 당연히 공천한다. 뭐 당 입장에서는 뭐 그러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당연히 또 그렇게 하네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구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무소속 한동훈 대 네. 민주당 후보 대 국민의힘 후보가 되는 거죠. 물론 또 이제 또 다른 후보들도 네. 나올 수 3자 구도가 있지만. 만약 되면 누구에게 가장 불리하게 됩니까? 근데 저는 지금 3자 구도는 혼전이기 때문에 공천을 제일 늦게 하는 데가 제일 불리할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공천을 제일 늦게 하면 불리하다. 네, 빨리 가서 터닫는 빨리 게 낫다. 정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는 이미 가죠. 나온 거라고 봐야 되고. 그렇죠. 예. 예. 근데 나머지 둘은 지금 누군지 모르잖아요. 예. 박민식, 뭐 이영풍, 김민수 뭐 이런 화려한 라인업이 있고 이쪽은 하정우, 김두관 뭐 좀 정해지지 않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좀 예측 불가능성이 아니라 오히려 유리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 한동훈 대표한테 빨리 정해지는 것이 좀 좋을 것 같다. 물론 뒤에 정해서 더 강한 후보가 와서 전세를 역전시킬 수는 있는데 지금 그럴 급은 아니거든요. 어차피 혼전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네. 각 당은 빨리 정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야, 근데 국민의힘에서 부산 북갑에 누굴 보낼까? 들린 얘기로는 박민식 전 의원을 공천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요? 예, 지도부 한 인사 그런 얘기를 모 평론가한테 했다고 하니까 아마 그 분위기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박민식을 공천하면 박민식을 과연 믿을 수가 있는가? 한동훈이랑 단일화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우려를 하는 국민의힘 지도부도 있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공관위 분위기는 대안이 없다는 분위기래요. 그럼 이제 그렇죠. 박민식 의원을 제외하면 남는 분들이 말씀하신 그런 화려한 라인업 네. 근데 쓸 수 없는 화려함 아니겠어요? 지역의 연구가 너무 없죠. 네. 김민수 뭐 이런 분들. 영건 둘째 추가는 너무 화려해서 눈을 뜰 수가 없잖아요. 눈이 부셔서. 어우 뭐 어떻게 그걸 이영풍 어우 막강합니다. 이름이 좋잖아요. 어마어마해요. 영풍. 그럼 정영진 앵커처럼 선글라스를 끼고 막. 네. 근데 이 상황에서 그러면 결국은 어쨌든 이제 보수표가 갈릴 건데 이 우려가 있으니까 이제 부산 초선 이제 곽규택 의원은 이참에 그냥 한동훈 복당시키자 네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복당을 시키자. 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를 다 해결하자는 거잖아요. 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 문제 더하기 후보가 나뉘는 문제 두 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전 대표 징계 철회해서 복당시키고 경선 참여시켜서 후보가 갈리는 경우는 없게 하자는데 저는 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 뭐 장 대표가 그걸 듣겠어요. 아니, 근데 복당을 만약에 하시라고 하면 한동훈 전 대표는 당연히 복당해서 그 후보로 가요? 일단 복당을 본인이 돌아간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어쨌든 국민의힘 사람이고 국민의힘 돌아가겠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당에서 징계 처리하면 그걸 마다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래요? 이게 복당이라는 게 한동훈 전 대표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죠. 네. 징계 처리가 되니까. 그래야만 복당이 되는 것이고 사실 국민의힘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당에서 받아줄 정도가 되면 가서 일단은 본인도 자존심이 되게 상하는 일은 아니에요. 일단은 혹시? 배지를 아니죠. 배지를 달 수 있고 잠깐만요. 그거를 예를 들어 법적으로 해결한다고 하는 것보다 네. 그 징계를 내린 쪽에서 뭐 어쨌든 징계 처리한다는 거는 명분이 한동훈 대표한테 있다는 얘기니까 그럼 그걸 예를 들어서 거부할 이제 이유는 뭐 없죠. 저 장동혁 대표가 우리가 지난번에 뭐 이렇게 징계했는데 이건 우리가 좀 잘못했습니다라고 뭐 사과를 한마디 하거나 이러면 이제 그나마 좀 그럴 일은 나은데 없고. 그럴 징계 일은 처리 없잖아요. 자체가 그 뜻이잖아요. 그렇게 잘못된 해석하면 되나? 징계였다라는 걸 그렇지. 인정하는 잘한 거니까. 징계를 왜 처리합니까? 그냥 그럴 리는 인재 없어요. 영입식을 하는 거죠. 한동훈 인재영입 가까이 와. 너무 좋아. 인재영이 깜짝 놀라 인재영이. 인재영이 조정훈 위원장 그래서 서울에 빨리 오는구나. 인재영이 이재용 발표하고 위원장에서 서울에 빨리 오는 거야. 근데 할 수가 없는 게 신선한 인물들 많이 찾았습니다. 한동훈은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하지 말고 장관급 인사 영입. 좋지 않아요?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것도 장관급 인사. 있을 수 없는 얘기를 미안합니다. 왜 그래요? 그게 있겠어요? 재밌게 해요. 장동혁, 한동훈 두 사람은 이 금요일이잖아요. 보수 내에서 이게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없는 천천히 원수가 됐어요. 두 개의 태양은 없다. 그러니까 이 바쁜 와중에도 이 방미해서 네.
국값은 내가 반드시 낸다라고 메시지를 내잖아요. 네네네. 한동훈은 안 돼요. 민주당 후보가 될지언정 장동혁한테는.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원내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제가 전략가라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곽규택 의원처럼. 이게 선거를 이기고 봐야 되니까. 그러면은 설사 조금 뭐 이 사람이 껄끄럽더라도 일단은 여기를 민주당 말고 우리 그래도 보수 쪽 사람을 하자. 뭐 가능성이 한동훈이 높다고 하면 복당시켜서 출격시키는 거 그거 나쁘지 않아요. 근데 장동혁이라는 캐릭터는 그럴 리가 진짜 1돌도 없다라는 것이고. 네. 근데 이제 3자 구도로 갈 수밖에 없을 때는 민주당이 돼도 차라리 그게 낫다는 거죠. 그게 낫다는 장동혁 거지. 후보는 그럼. 보통 그게 민주당에서는 그 어떤 열성 당원들이 경선 치열하게 하다가 막 좀 스크래치 많이 나고 그러면 내 경쟁하던 저 후보 말고 차라리 타당 후보가 되더라도 이 후보는 내 못하게 한다 이런 말들은 이제 당원들은 가끔 하잖아요. 있죠, 예. 여긴 당 대표가 이제 그걸 하고 계시니까 그렇죠. 매우 놀라운 당인 것 같다. 그 제가 봐서는 당 대표의 격은 있는 분은 아니라고 여러 번 제가 평론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3자 구도 설명을 하면 한동훈 전 대표가 조금 어려운 상황은 되죠. 사실 곽규택 의원처럼 주장한 대로 하나로 뭉쳐서 1대1 구도로 가도 지금 현재 부산의 지형을 보면 구도가 보수 쪽이 유리하지 않는 걸 우리가 그렇죠. 다 민주당이 한 인정해야 되잖아요. 40% 이상은 갈 것 같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구도도 인물로 극복을 해야 되는데 무소속인데 국민의힘 후보가 나와 있어. 근데 구도 인물로 극복할 수 있다 손 쳐요. 일단 뭐 정책 인지도가 해도. 근데 이제 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구도 인물 정책이 세 가지 선거의 3대 요소면 아유. 구도 인물로는 한번 한동훈 전 대표가 해본다고는 가정이 있다 하더라도 정책이 뭐냐면 집권 여당. 힘 있는 집권 여당에 있어서의 물량을 쏟아부으면 이 자체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그거. 네네네. 그래서 저는 그런 구도에서는 3자 구도는 굉장히 한동훈 전 대표를 불리하다라고. 근데 다른 어떤 때보다 우리 서영주 소장님이 마지막 평론의 불꽃을 불태우고 불꽃을 막방이니까. 막방이니까. 제가 가만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왜 그랬죠? 그냥 뭐, 네. 막방이라고.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한동훈 후보 먹방이네. 지원한다고 그 이제 친한계죠 진종호 의원이 지금 부산에 집을 구했다고 하고. 네. 근데 이제 어쨌든 국민의힘 신분으로 무소속을 해당이네요. 지원하면 해당액이니까 이것도 뭐 징계하는 거 아니냐 이 이런 징계 얘기도. 명분이 있죠. 이렇게 되면. 네. 네. 근데 지금 또 징계하겠어요. 징계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징계해도 선거 끝나고 징계하겠죠. 지금 타당, 못하죠. 아니, 타당도 아니지. 하여튼 당 후보가 아닌 사람을 지원하는데도 아무튼 그래서 북갑에 이건 징계 꼴인데. 네. 징계거리죠. 북갑에 네. 하정우 수석은 아 참 하정우 수석은 어떻게 한대요? 나오는 겁니까? 아니 다음 주에 대통령 순방 가는데 수행을 하거든요. 예. 하정우 수석이 그거 갔다 와서 입장을 밝히겠다. 저는 네모라고 봐요. 네모. 네모? 네모? 원래 동그라미에서 세모로 갔다가 저렇게 하는 거야 방송을. 네모로 가는 거야. 네모. 네모까지 가요. 오늘 인재영입이 최고였어. 아 그래. 이제 제가했어. 근데 왜 네모냐면 예. 이 하정우 수석이 지금 청와대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자리에 있잖아요. 네. 근데 안 나갈 것 같으면 이제는 딱 잘라서 안 나간다 이번에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자꾸 끌어 순방 갔다 와서 하고 뭐 대통령한테 물어보고 대통령의 뜻이고 이렇게 계속 뱅뱅뱅뱅 돌리는 거는 사실 이게 안 나가겠다는 의지보다는 나가겠다는 의지가 많다고 봐야 돼요. 근데 그 상황 자체 여론이 그냥 딱 하정우 수석 나와 이게 아니라 민주당 내의 지지층들이 반반으로 갈렸어요. 대통령 도와줘야지 지금 나갈 때야 이게 있고 그래도 지금 정치권에서 지역에서도 원하고 인물이 또 하정우만한 수석이 없다고 좀 부산의 정가에서는 또 욕을 하니 안 나갈 수도 없겠고 네. 또 본인도 나가고 싶고 그러니까 이게 점점 이제 동그라미에서 네모가 됐다 세모가 됐다 하는 넥스는 아닌 것 같아요. 아, 본인도 의지는 좀 있어 보여요. 보이고요.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청와대에서 청와대 일 힘듭니다. 청와대를 나가고 싶은 마음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예. 네. 네, 국익을 떠나서 개인 하정으로 생각해 보면 너무 힘드니까. 청와대를 떠나서 좀 이제 어려운 그거는 갈래는 했으니까 네. 딴 사람이 와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텐데 제가 얘기했지만 북구가 좋은 데가 아니라니까요. 아. 예, 이게 지금 이번에도 3자 구도가 어쨌든 그러다가 저기 한동훈 대표 왔죠. 네. 피곤한 싸움입니다. 원래도 어려운 싸움인 지역인데 그리고 2년 후에 총선 생각하면 더 피곤해요. 이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북구가 북과 가불이 합쳐지게 되면 예. 네. 더 박토가 돼요. 안 좋은 땅이 돼요. 험지야, 험지. 예, 좀 버티다가 네. 뭐 비례를 가든 뭐 수도권에 어디를 가든 가도 돼요. 지금 부산 이게 지금 덫이 될 수 있거든요. 본인 네. 미래에. 그러면 당 입장에선 좋죠. 우린 최고의 카드를 냈다. 근데 하정우 AI에서 보기는 이렇게 자기 고민을 해주는 사람 없다는 거를 깨달을걸요.
그래서 이제 고민이 많이 될 거다. 그리고 저는 그래서 안 나가는 거에 대해서도 이의가 있기 어렵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예. 난 개인적으로 나갔으면 안 나갔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왜냐면 본심 튀어나오는 거 개인은 아닌가? 뭡니까 그럼? 왜 차라리 28년도 총선에 나가고 지금은 여론 자체가 반반으로 갈릴 때 완전하지 않을 때 가면 마상도 있고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하정우 수석의 선배라고 조언을 구한다면 나한테 28년 노리시고 지금은 청와대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더 열심히 일해라. 그때 나오면 당원들 중에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죠. 자, 하정우 수석은 일단 순방 마무리 후에 입장을 얘기한다고 했으니까 네. 그건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국민의힘 관련된 내용인데 선거 관련된 짧게만 제가 네. 정리를 하면요. 일단 그 박수현 의원이 이제 민주당의 충남지사 후보로 선출이 되면서 그 지역도 보궐이 치러지잖아요. 여기에 윤석열의 마지막 비서실장. 원래 이 지역구에서도 의원이었죠. 정진석. 오선을 정진석 했어요. 전 의원. 오선. 오선을 했고. 부친도 5선. 그렇죠. 아, 그래요? 정성모 의원. 정성모 전 네. 의원. 아, 부자가 10선 한 거예요? 네. 네. 그냥 이제 그 많이 지역 있어요. 저기예요. 네. 네. 10선? 정일영, 정대철, 정호준 거기는 3대가 몇 선을 했죠? 거기도 10선쯤 될 텐데. 거기? 네. 그다음에 저기 노승환, 노웅래 합쳐서 아, 9선일 걸요 아마. 아하. 그래요. 그리고 뭐 지금 그런 건 뭐. 그 저기 저 남경필 서대문에 김상현, 네. 저 누구야, 훈홍 그 김상현 아드님 그 김영호. 김영호. 네. 네. 거기도 일본 같은 데서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아, 있잖아요. 우리도 이제 꽤 있는 거죠. 일본은 많죠. 네, 일본 일본 사세습 정치인이잖아요. 네. 뭐 고이즈미 아들부터 해가지고 뭐 아유 그런 얘기를 뭐 아베 아유 됐어요. 아무튼 또 정진석 전 의원이 워낙 이 지역에서도 오래 했었고 네. 또 박덕흠 공관위원장과 또 사돈이고 그러니까 이제 공천 받지 않겠냐 이제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추미애 경기서 후보로 이제 재보궐 치러지는 곳에 지난번 총선에서 추미애 의원이랑 붙었던 이용 여기도 저 찐윤 중에 찐윤이었잖아요. 네. 이분이 다시 등판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정진석, 이용, 윤곽근 윤의 남자들이 돌아온다. 아하. 이런 얘기가 네. 있고요. 그다음에 저기 대구 네. 이제 국힘에서 오늘 대구 2명 출입니다. 지금 이진숙이랑 주호영 컷오프하고 나머지 후보들이 있었잖아요. 원래 거기가 여론조사 1, 2등이죠. 네. 1, 2등 빼고 나머지끼리 지금 이제 경선하는 6인 경선. 건데 네. 6인 경선에서 오늘 최종 그럼 2 4명으로 주는 거네요. 네, 4명으로 꿈의 4강. 꿈의 4강. 꿈은 이루어진다. 네. 하고 네. 경기지사 후보는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경기지사. 국민의힘 경기도 소속 의원들이 제발 후보 좀 정해줘라 라고 읍소하고 있는 네. 상황이다. 거기가 4명이서 그냥 경선하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오늘 그 이성배 씨가 귀국한대요. 네. 아 미국에서 AI 공부하고 있는 예. 네. 이성배 역시. 아나운서 아, 예전에 네네네. 그분까지. AI 전문가라고 그러시던데 그분. 하여튼 뭐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뭐 선거 얘기 나온 김에 조국 대표 얘기도 좀 가볼까요? 네, 이 조국 대표가 평택을을 택한 것을 두고 민주당의 시선이 곱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거기가 뭐가 험지냐. 일단 요게 하나가 있는 거고 선거 연대에 도움도 안 되고 지금 판이 어그러졌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조국 혁신단도 좀 억울하니까 아니 우리가 평택한 이유 중에 민주당에서 우리 당에 조국 부산 가면 안 된다는 요청도 있었다니까 이 얘기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맞아 조국 부산 가면 안 된다고 말린 거 나야라고 이제 밝힌 분이 있습니다. 네. 찐명이죠. 김영진 의원이 내가 조국이 부산 가는 거는 안 된다고 전달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 북구에 나가면 조국 대 한동훈 구도가 된다. 근데 그러면 워낙 거기가 이제 판이 커지기도 할 거니와 부산 시장 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그게 어디로 튈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부산은 안 된다고 내가 얘기를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뭐 박지원 의원이 사실 이제 민주당 민심의 바로미터 아니겠습니까? 근데 조국이 지금 평택에 출마하면서 트러블 메이커가 됐다. 야권 연대를 무시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아니, 부산 출마를 말리는 것도 아무리 썩 적절하진 않은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고 평택이 부산 말린 거에 대한 답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네. 조국 네. 대표가 김영진 의원 말을 듣고 아 그래 그럼 내가 민주당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통 크게 부산 안 가겠다고 했다면 반대급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김영진 의원은 평택에 나가시고 우린 공천 안 하겠습니다라는 말을 했다는 건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거는 밝혀져야죠. 네. 근데 뭐 김영진 의원이 아무리 이제 뭐 당의 지도부급 인사긴 하지만 뭘 약속해 줄 수는 없었을 거고 저는 이게 좀 뭐 뭐랄까 좀 과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어차피
저도 틀렸죠. 저는 이제 뭐 부산이냐 군산이냐 안산이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이게 이제 평택으로 갔으니까. 근데 조국혁신당 입장에서 보면 부산은 민주당에서도 뭐라 워 여기는 오지 마. 여기 이렇게 한 거는 사실인 것 같고 사실로 밝혀졌고. 그러면 그쪽에서 주장한 거는 민주당의 귀책 사유. 그러니까 뭐 범죄로 재보궐이 난 곳에서 너희 무공천 해라. 그럼 거기 나가겠다는 얘기였던 거거든요. 그러면 안산, 군산, 평택이었던 건데 군산 나간다면 너희 비겁하다 그럴 거 아니냐. 그리고 김의겸 전 의원도 관계도 있었을 거고 네. 안산도 관계가 좀 있었을 거고 김남국 뭐 의원이 됐든 전해철 장관이 됐든 다 뭐 관계가 있는데 평택에 민주당 뛰는 선수가 없는 거예요. 별로 이렇게 인간적으로 가리키면 결국 그렇게 간 건데 저는 이게 평택이 험지다라는 생각을 가진 걸 옹호한다는 게 아니라 자기는 어디든 가야 되는데 갈 데가 요밖에 없다. 갈 데가 이 정도밖에 없지 않았냐라는 생각에서 저는 뭐 그냥 그럴 수 있다. 그나마 조금의 명분이라도 있는 곳이 여기였다. 네, 그렇죠. 인간적으로 덜 거리낌이 좀 적고 그러니까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거기서 하나 봐야 될 게 왜 부산은 안 가요라는 질문이 쏟아질 테니 김영진 의원 핑계를 댄 거 아니에요. 그게 비겁하다는 거죠. 그게 이유가 돼요? 나보고 평택 가라고 했어. 그럼 이유가 되겠지. 그렇죠? 근데 그것도 아니고 왜 부산 얘기를 굳이 할 이유는 뭔가요? 그 얘기는 우리가 항상 얘기하듯이 아유 누구 무서워서 못 가네 이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뭐 국힘제로 얘기도 굳이 그렇죠. 할 거기서 할 얘기도 아닌 거고 그렇죠. 예를 들어 나는 이번에 반드시 국회에 입성을 해서 또 우리 조국혁신당을 위해 뭘 해야 된다. 그래서 난 평택을 가겠다라고 하면 뭐 그럴 수 있는데 국힘제로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하고 그러면 여기를- 대구를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한석이라도 국힘이 유리한 곳으로 가야죠. 그게 그래- 험지지. 근데 뭐 나 내가 왜 조국 대표 편을 들 이유는 1도 없는데. 아까 들었어. 계속. 네. 그 재보궐 중에서 그나마 보수 후보가 좀 센 데는 평택은 맞아요. 유이동 의원이 의원. 뛰니까. 딴 데는 그냥 이미 끝난 게임이고 여기는 유이동 의원이 좀 비벼볼 만한 데고. 그러니까 이제 꼭 대구는 지금 재보궐이 안 나오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민주당 얘기 들을 대로 하면 공주부여 청양 이런 데를 가야지. 거기 공주가 고향에 은퇴하신 분이 또 나간다는 얘기도 있어요 민주당에서. 김상희 의원. 여튼 여러 그래서 얘기들이 일부러 가린 건데 내가. 그리고 그 조국 대표가 이제 평택을 출마한다고 한 다음에 페이스북에 제가 이제 평택군 어디 와서 네. 이제 라떼도 한 잔 먹고 아, 한 대를 네네네. 받았습니다. 해서 조금 논란이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 깜빡 실수한 후 바로 정정한 오타였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평택을이 아닌 다른 지역에 또 이제 현수막 걸어가지고 병에다 걸었죠. 네, 이거 제대로 지역을 파악하고 있는 거 맞아? 이제 이런 비판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조국혁신당 경기도당은 평택시 전체에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유, 예. 평택 군수 나가시나 보죠? 근데 이게 김영진 의원 입장에서 부산 출마를 조금 만류한 거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이게 이제 김영진 의원은 민주당 입장에 생각하는 거지 조국 대표 걱정해서 나오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전진수 후보도 조국 대표가 부산에 와서 여러 가지 논란에 휩싸이다 보면 성경을 미치니까 그거예요. 그 차원에서 민주당의 전략상 조국 대표 당신이 여기 오는 거 별로니까 한번 고려해 보세요 하는 것이고 조국 대표가 언제부터 민주당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철저하게 그냥 조국 대표 판단이고 네. 평택도 그냥 조국 대표 개인으로 생각하면 이해는 돼요. 살아야죠. 본인도 배지 달고 들어가야 되니까 네. 가장 계산기로 들여다보면 그래도 내가 배지 달 만한 곳은 경기도권에서 평택이다. 뭐 하남 가겠어요? 하남은 지형이 안 좋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하남을 못 가는 거죠. 저는 사실 좀 험지를 간다면 하남을 갔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용이라는 그 국민의힘의 그 출마자가 내란 윤석열 정권의 아주 핵심 찐윤이에요. 그런 사람을 잡겠다고 하면 국힘제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평택은 조금 다른 문제 같아요. 그래서 명분이 없었다. 명분이 하- 엄청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지만 네. 이해는 개인적으로 이해는 저도 그런 된다. 거예요.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막 엄청난 험지 출마처럼 포장하는 건 납득이 안 가지만 뭐 저렇게 욕 먹을 일인가? 뭐 그냥 나간다는데 뭐 네네. 나가겠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알겠습니다. 거죠. 되면 돼요. 되면 다 이제 넘어갈 텐데 네. 지금 조국 대표는 그 얘기 생각할 거예요. 여기가 이제 5파전, 6파전 될 가능성이 네. 크니까 100%를 나눌 때 한 명이라도 더 나와서 나누면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본값의 가치가 커지잖아요. 인지도가 그러니까 좀 최소 높아지니까. 당선
비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예. 있으니 나 유명하고 대선 주자급이니까 여기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고 네. 근데 진보당하고 사이가 그렇게 돼가지고 과연 그게 용이할까? 그렇죠? 근데 이제 진보당이 진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화가 좀 많이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는 예. 이제 일찌감치 김재현 대표가 출마 선언을 했고 이제 그거를 응원하는 영상을 막 축사를 이제 조국 대표가 하기도 했었는데 이제 갑자기 출마를 하게 된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사실 이제 진보당 입장에서는 평택을이랑 울산시장이랑 또 해가지고 이제 여권 연대를 할 생각도 있었는데 그게 좀 틀어졌잖아요. 그래서 좀 격양된 반응을 쏟아내고 있고 사전에 조정할 시간도 있었는데 연락도 없이 이게 뭐냐.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조 대표한테 연락을 취하고 있는데 며칠째 답이 없다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네. 잠시 후에 저희가 2부 인터뷰 시간에 김재현 의원을 모십니다. 네, 그래서 한번 그 관련된 참 이야기. 섭외력 정말 대단해요. 근데 이게 뭐 가능성은 사실 저도 5명 오자고 들어가면 평택이 조국 대표에게 유리할 거는 같아요. 뭐 전국적 인지도가 있고 하기 네. 때문에. 근데 이게 당으로 봤을 때 조국혁신당이 진보당보다 월등하게 또 앞서냐? 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더 고만고만하잖아요. 네. 정당 지지율은 그렇죠. 정당 지지율은 그리고 진보당은 예전에 한번 재보궐 해서 한번 국회의원 당선된 적이 있었죠. 민주당이 안 됐죠. 전북에서 민주당이 안 되고 강성희 의원. 그렇죠. 강성희 의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또 변수를 하면 무조건 조국 대표가 된다는 보장도 없을 것 같다. 그때 근데 민주당이 후보를 안 내고 무소속으로 나갔죠. 네. 아니, 물론 이제 그러긴 하지만 이제 인정협 지역에서는 민주당. 지역에서는 알잖아요. 그래도 아 이 사람이 뭐 민주당인데 뭐 이런다. 근데 뭐 확률은 낮지만 상상해 보면 만에 하나 조국 대표가 평택에서 진보당한테 줘. 진보당한테 안 지고 뭐 유이동 의원이 되고 이럴 수도 뭐, 있겠죠. 물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아무래도 많지. 진보 쪽이 강하게 이번에 선거에서 구도를 끌어오니까 그러게 되면은 이건 상당히 야, 그럼 순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네.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이때 민주당이 울산시장 단일화를 위해서 평택을 내준다? 그런 결정을 할 당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객관적으로. 네, 그냥 네. 이제 어쨌든 진보당이 그런 구도를 원하는 건 맞지만 네. 민주당이 그걸 해줄 지금 추임새는 아니거든요. 굳이 제가 생각했을 그런 때는. 협조들을 근데 원래 좀 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울산 한정판은 지난 지선 때도 있었어요. 예. 그럼 김종훈 지금 후보가 구청장이 됐는데 예전에 의원도 하셨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 송철호 후보랑 단일화를 해주고 본인이 다시 구청장으로 갔어요. 예, 그래서 그 구청장은 단일 후보. 이렇게 된 거거든요. 울산 한정으로는 가능하고. 울산 한정으로 가능한데 이걸 평택으로 엮겠다는 건 진보당의 기획이지만 민주당에서 굳이 그걸 받을 것이 뭐 기정사실화 됐다거나 네. 그건 아니지 않았나. 다만 이제 원하는 구도가 더 흐트러졌으니까 이제 화가 난다. 이건 이해하지만 네. 그렇잖아요. 민주당에서 그거 할 것 같으세요? 안 할 것 같은데요. 제가 민주당 당 분들 대표께서는 모두 공천을 한다. 네. 전 지역에 했으니까 그렇게 네. 하겠죠. 아, 네. 저희 조국 대표에게 너무 길게 한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네. 의도치 않게 좀 길어졌는데 지방선거 얘기는 여기까지 해보고 다른 주제 하나 다뤄볼게요. 어제가 그 세월호 참사 12주기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세월호 12주기 기억식이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이 기억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네. 네, 매년 이맘때가 되면 말로 다 담아내기 어려운 마음과 마주하게 된다.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 국가의 기본 원칙을 바로 세우고 생명 안전에 단 한치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네. 네, 대통령 내외가 다 이제 추도식 진행되는 1시간 20분 동안 자리를 지켰고요. 사실 이제 이 자리에 정치권 인사들도 가잖아요. 이제 국민의힘도 지도부가 뭐 갔었거든요. 예전에도. 갔었어요. 예, 갔었는데 어제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 안 갔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국민의힘에서 우리 초대를 못 받았어.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 4.16 세월호 관련 재단 측이 그렇지 않다. 우리 정식 공문 다 보냈다. 장동혁 대표한테도 보내고 송원석 원내대표한테도 보내고 의원 300명 전원에게 우리가 메일로 초대 공문 보냈다. 네. 근데 초대를 안 했다니 이게 무슨 말이야? 하고 이제 반박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또 더 들어보니까 지금 국민의힘 지금 당직자들이 일을 제대로 못 하는 거예요. 그 행사하는 전날, 그러니까 4월 15일에 급하게 이 재단에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 지금이라도 가도 돼?
라고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대통령이 오는 행사니까 사전에 인원도 다 통제를 해야 확인을 해야 되고 하니까 하루 전날에는 이거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평소랑 다르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못 왔다라는 건데 어쨌든 초대받지 못해서 안 갔다라는 해명은 사실이 아닌 것이죠. 네. 국민의힘 당직자들 보면 일하고 싶겠어요. 지금 대표가 저런데 일하기 싫을 근데 거예요. 원래는 그게 민간 행사여가지고 네. 어쨌든 그냥 좀 자유롭거든요. 그냥 그 의자는 어차피 있는 거고 의전 순서대로 이렇게 놓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아닐 텐데 아마 대통령이 오기로 했으니까 전날 이게 협의하기가 어렵지 않았을까. 예년 같았으면 오히려 전날 했어도 이게 그냥 됐을 텐데. 예, 그냥 의자 그냥 이렇게 자리만 바꾸면 이제 되는 보안 문제 같은 거니까. 것들이 있을 예, 테니까. 그러지 않았나 싶네요. 아니, 근데 근데 정신이 없네요, 근데 국민의힘. 근데 현직 대통령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 참석한 거예요? 네. 아니 지난 뭐 문재인 정부 때는 안 가셨나? 당 대표 시절에 가다가 네. 대통령 됐을 때는 뭔가 축전만 보내. 뭐 하여튼 코로나도 있고. 코로나 때문에 아마 네, 외국가 일정 겹치고 뭐 이래서 아마 못 갔던 걸로 기억하고. 한 번도. 그런 걸로 기억되는데. 네. 네, 현직 대통령 참석은 처음입니다. 의미 있는 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다음 소식도 한번 가볼까요? 네, 국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사건 청문회에 그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이제 출석을 했어요. 근데 이 자리에서 지금 이제 조작 기소 관련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는 관련 재판에 관여하는 의도가 있는 국정조사다 이렇게 거칠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그 뭐 대장동 대북송금 사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에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차원의 윤석열 청와대 차원의 수사 외압이 있었다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어요. 본인은 그러니까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윤석열은 물론이고 한동훈과도 만난 적이 없다. 관련 수사들은 모두 문재인 정부 때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잠깐 들어볼게요.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여사로부터 이원석 검찰총장이 대통령한테 개긴다라는 험한 표현까지 들은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김건희 수사 진척시키려고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윤석열한테 찍혀가지고 자리를 내려놓은 사람이었다. 이제 뭐 이런 점도 강조를 한 거죠. 예. 아, 하여튼 요 자리에 여러 사람들이 나왔잖아요. 뭐 남욱도 나오고 여러 사람 나왔는데 참 보기가 안 좋죠. 좋진 않더라고요. 네. 적어도 이제 이화영 씨 관련해서는 재판이 다 끝났는데 이제 와서 뭐 이거 조작이다 원래 의도를 갖고 한 거다 해서 사실 확인이 이미 된 부분에 대해서도 아니다 하다가 어제 뭐 설주한 변호사도 여러 얘기했어요. 본인 막 통화 녹취 시간 다 나오니까 네. 설주한 변호사 없을 때 뭔 일이 있었냐 이렇게 주장하던 이화영 씨의 주장을 무색하게 하는 증거들이 공개됐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남욱 씨는 뭐 이렇게 되면은 뭐 영웅된 것처럼 행세할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는 안 될 겁니다. 이분이 이거 뭐라고 표현해요? 편취한다는 좀 그렇고요. 가지게 된 그 돈의 액수가 워낙 어마어마하고 대장동 관련된 뭐 그런 수익들. 것들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결론은 이 수사 자체가 누구를 딱 집어서 공격하기 위해서 공경에 처하기 위해서 만든 거냐 이 수사를 그 의도가 그러면 법정에서 어떻게 밝혀지고 이 부분을 봐야지 자꾸 그 법정 가기 전 단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 그럼 법원 있으나 마나하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것만 수사에 얘기해요. 있어서 뭐 검찰이 잘못한 부분, 그다음에 조작 기소를 했다든지 아니면 회유와 협박 등등을 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충분히 밝힐 수도 있을 텐데 네. 그 검찰이 잘못됐다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남욱 뭐 김만배 이런 사람들을 그렇죠. 데려다가 이야기하는 것이 맞냐는 거죠. 증언을 듣는 거죠. 네. 증언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이고 첫 번째 이원석 검찰총장은요. 이 사람이 윤석열 정부 때 무슨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 아니에요. 윤석열 정권하에서 검찰총장까지 꽃길을 갔던 사람입니다. 네. 마지막에 이제 김건희 수사에 대해서 언급했던 것은 사실상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 간의 권력 균형이 권력의 균열이 가면서 네. 그때 이제 이원석 전 총장이 한동훈 쪽으로 섰던 거예요. 그랬던 것이지 본인이 마치 정의롭게 윤석열 정부에 맞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떳떳한 검찰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두 번째 국정조사를 보면서 뭐 남욱 영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진술을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결국에는 이 새로운 뭐 이재명 정권에서 자기들이 양심 고백을 한다고 생각하는 지금 주장하는 바잖아요. 네네. 그건 이제 판단에 맡기는 것이고 한 가지는 분명해요. 거기에 나온 박상준 검사를 비롯한 검사들의 태도를 보면 네. 아 이래서 검찰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겠구나. 네. 정말 오만방자하더라고요. 검사들의 태도는 뭐 지난 수십 년 거의 얘기가 있었죠. 윤석열을 그대로 갖다 놓은 사람들이 지금 국정조사에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 자리가 그래도 선출직 대의 기관인 국회의원들이 청문회라는 어떤 법적 절차 통해서 질의를 하면 네. 최소한 검사들도 공무원이잖아요. 음. 공무원답게 처신해야 되는데 거의 그 건들건들하고요. 뭐 야 내가 검사인데 니들이 뭐 이런 식이었어요. 좀 불편했다. 여기는 이제 네. 두 명은 전 검사. 김영남, 이원석은 전 네, 검사.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또 방송가에서 변호사입니다. 딱 보니까 그랬잖아요. 네. 좀 다른 부분이 있고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수사에 있어서 박상현 검사의 녹취나 이런 부분에서 부적절한 부분들이 많이 굉장히 드러났는데 문제가 되는 건 그 70만 불, 100만 불 리오남 그게 네. 실제로 북한에 갔는지 조선노동당에 갔는지 없는지 불명료해서 그 부분은 무죄난 거라 가지고 네. 그게 지금 사실은 재심을 해도 뭔가 이게 바뀔 수 없다는 거예요. 좀 빠졌죠. 그러니까 그게 좀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뭘 위한 싸움이냐. 이게 재심으로 못 그러니까 재심 물어보면 되게 약간 깝깝해하는 거거든요. 뭔가 이상한 수사 부분이 있었어라는 걸 잡히는데 이화영 씨는 사실은 그 재판 과정이나 예전에 있었을 때도 술 파티 관련해서 날짜가 계속 바뀌고 등장인물이 계속 여러 번 번복됐어요. 그러니까 번복되거나 위증으로 된 부분들이 되게 또 많이 있다 보니까 사실 별로 신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진실을 얘기하는 부분이 있겠죠. 남욱 씨도 얘기하는 부분이 있겠죠. 근데 이들이 또 거짓말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보고 있으면 네. 옛날에 과거에 뭐 압박을 받다가 거짓을 얘기했다가 지금 진실만 얘기하나?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네, 예전에도 거짓과 진실을 계속 섞어서 얘기하던 분들이어서 굉장히 좀 착잡한 마음으로 이걸 보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확정 판결 받은 분들이 민주당으로 정권 바뀌니까 민주당 쪽 의원들한테 가서 이르는 거 아니에요. 나를 이렇게 때려서 안 보이는 데서 이래서 CCTV도 없었는데 사실 내 기억에는 이래. 근데 보니까 CCTV 몇 개가 있었던 거예요. 설주한 변호사 통화록 같은 거. 네. 그러니까 이제 서영교 위원장은 당황하는 거죠. 그 방영철 증인도 본인이 생각하는 거랑 전혀 다른 얘기를 하니까 네. 똑같은 말만 묻잖아요. 그래서 봤어요. 그래서 봤다고요. 봤냐고요. 봤다고.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냐면 너무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하는구나. 그런 거 봤다고 아니었어요? 하면 볼 수 없는 이유를 근거를 좀 들이대면서 당신이 거짓말이라는 걸 이렇게 입증해 좀 하려고 좋을 텐데. 그랬는데 그냥 이분은 증언 법정에서 한 증언을 그대로 한 거잖아요. 그럴 수밖에 네.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네네. 그러면 이게 서영교 의원은 뭐 때문에 이거를 국정조사 위원장을 맡았는지 현타가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애초부터. 그 현타가 왔는지는 저희가 다음 왔죠. 주에 네. 서영교 의원 모시죠. 네, 다음 네. 주에 이 청문회 위원장인 서영교 그래요? 의원을 이제 인터뷰해서 네. 국정조사 상황 한번 예, 중간 정리. 오신다고요? 네. 금요일만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왜요? 저한테 뭐라 월요일이- 하시더라고요. 재밌어요. 나한테 뭐라 그러더라고.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쨌든 이 대북 송금 수사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라는 의혹까지 지금 종합특검으로 넘겨서 들여다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종합특검의 이제 특검보 권영빈 특검보가 이 과거에 이 사건 관련해서 이화영과 쌍방울 그러니까 방용철 전 부회장을 변호하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당연히 이해 충돌 당연한 논란도 거죠. 있고 이제 향후 이제 특검 수사 과정에서 이제 공정성 해칠 우려가 있다 이런 비판이 일어서 자리를 내려놨습니다. 네, 교체가 됐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그리고 네. 그 이제 앞서 이 종합특검보도 김지미 특검보도 있잖아요. 네네네. 김지미 특검보가 그 이제 김어준 씨가 하는 유튜브 채널 중에서 이제 그 정준이의 논 그 방송에 출연을 해서 이제 이 수사 관련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 게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윤석열, 김건희 언제 소환하냐 이제 이런 질문에 이제 뭐 빌드업 과정이다. 곧 국민들이 원하는 장면들 보게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네. 이 관련해서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 누설 그리고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대문 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자, 이런 뉴스들을 전해주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레바논은 10일 동안 임시휴전하기로 해서 아마 네. 좀 휴전 내지는 혹시 이렇게
정전 혹은 평화 찾아오는 것까지 가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좀 있는 것 같고요. 미이란 휴전 협상할 때 제일 이제 악영향을 미쳤던 게 이스라엘이 갑자기 레바논 때려가지고 이제 그래서 분위기가 좋지 않았는데 어쨌든 이스라엘 레바논 휴전 합의가 됐고 그러면 이제 당연히 미국이랑 이란이랑 뭐 휴전이든 혹은 종전이든 협상하는데 긍정적인 네.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뭐 전 세계 증시도 대체로 긍정적으로 좀 반응했던 것 같고요. 이제 신영 기자의 또 픽, 네. 자투리 뉴스 한번 가볼까요? 제가 볼 때 오늘의 탑 뉴스는 전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뭐 장동혁 대표 귀국하고 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늑구가 돌아왔습니다. 장동혁이 돌아온 게 아니라 장동혁 대표 안 돌아왔고 늑구 대전 대전 오월드. 오월드를 탈출해서 이 많은 이들을 가슴 아프게 했던 이 늑구가 열흘 만에 이제 포획이 아유. 됐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생포했어요. 그러네요. 네, 마취총 싸가지고 이제 하긴 했는데 늑구가 지금 계속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돌아다니고 그막 드론에서 막 열화상 카메라를 막 찍었는데 막 소리 들리니까 막 깜짝 놀라가지고 숲으로서 도망가고 막 이런 모습도 계속 발견이 됐었거든요. 네. 근데 다행히 생포가 됐습니다. 어제도 막 뭐 제보 들어와서 갔더니 오소리였고 뭐 했고 수색하시는 분들도 엄청 고생 많이 했잖아요. 네. 다행히. 근데 늑구가 아마 저 뭐 생선을 잘못 먹었나 그 뭡니까 낚시 바늘이 아마 위에 위에 있는 것 있어요.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제거를 좀 해야 된답니다. 네. 그래서 현재 뭐 맥박 체온 네, 정상이라고 합니다. 늑구는 돌아왔고요. 네. 그리고 또 어떤 뉴스 있습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으실까봐 좀 걱정인데 요새 그 X 있잖아요. 트위터 옛날 트위터. 그 실시간으로 자동 번역되는 거 혹시 아시나요? 생겼다면서요. 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서는 사실 뭐 우리가 트위터 X에서 논쟁해봤자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우리 거 가지고만 논쟁하고 했는데 지금 뭐 글로벌하게 붙고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뭐 어떤 글들이 올라오냐면 미국에 있던 어떤 정신이 좀 온전치 않은 분인 것 같은데 한국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어그로성 글을 올린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번역이 되니까 우리 X 유저 눈에도 이게 들어왔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이제 반박글을 답니다. 일본인들한테 물어보세요. 한국을 통치하는 일은 끔찍한 도전 과제고 분명 실패하게 될 겁니다. 저기 이렇게 태극기랑 성조기 한 거 누가 올린 거예요? 저건 미국 사람이. 전환기 씨가 아니고. 네. 그러니까 한미일 지금 여러 나라들 네티즌들이 다 같이 붙고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랬더니 또 실시간 일본 유저가 번역되니까. 맞아 한국 지배하는 거 쉽지 않지. 우리 초대 총리 이토 히로부미 바로 보내버렸잖아. 막 이러면서 일본 사람이 한 자기네들끼리 얘기예요? 막 싸워요. 예. 그래서 그래서 머스크가 현대판 바벨탑을 재건했다 이런 평가가 네. 나오고 있습니다. 또 키보드 워리어들은 우리나라 사람들 이기기가 쉽지 않을 텐데. 화력이 최고죠, 대단하잖아요. 네, 우리는 이 얘기도 중요한데 네.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글 올리신 거 줄이셔야 한다는 얘기를 해야죠. 네. 그게 갑자기 거기로 얼마 가요? 전에 그게 난 그 생각이 그때 드는데 팔레스타인 쪽에서 좋아하지 않았어요? 네. 네, 네. 응원군도 생깁니다. 번집니다. 번집니다. 좋아하는 데도 있고. 그러려고 이 주제를 가져온 건 아니었는데요. 네. 여튼 전 세계가 네. 하나의 플랫폼에서 지금 다 같이 싸우게 생겼다. 네, 그래서 막 지금 거의 막 놀이화가 돼가지고 야 오늘은 이탈리아 애들 조지자 막 이래서 막 다 같이 모여가지고 파스타 가위로 잘라 먹는 영상 올리고. 파스타를. 그러니까 막 전 세계에서 미치죠, 막 거기. 그렇게 하니까 그럼 이제 이탈리아 분들이 피자를 막 포크와 나이프로 먹어. 이러면 참을 수가 없어 막 이러면서 하는 놀이 문화. 정말 싫어하던데. 까지 생기고 있다. 너 왜 이렇게 좋아해? 예? 제가 해봤으니까요. 그래요? 되게 싫어해. 그리고 거기는 저 피자에도 뭐 이렇게 파인애플 넣는 그 하와이안 피자. 완전 이제 미쳐버린다면서요. 오마이갓이죠. 된장찌개 치즈 넣는 거죠. 근데 피자를 가위로 된장찌개 청국장에 막 뭐 그런 느낌이겠지. 제가 그냥 생각한 치즈 거예요. 된장찌개. 배고파서 치즈 미안해. 청국장. 괜찮네. 왜 괜찮다고요? 한번 해볼까? 괜찮을 우리 카세 한번 주문을. 우리 카세 있어? 근데 네. 이탈리아 사람들 피자 가위로 잘라 먹는데요. 근데 손으로 먹어야 된다 하도 그러니까 제가 막 이렇게 하니까 막 싫어하던데. 그래요? 자, 여튼 전 네. 세계가 이제 같이 싸우고 있다. 네. 또 있습니까? 네, 신혜원이 비분 관계한 소식. 그 김간의 회장 사진 주세요. 김간에? 네, 김간의? 김용만. 김밥집. 김간의 제가 김간의 우리 회사 앞에 있는 거 주 3회 가거든요. 김간의 이 매출을 올려주는데 네. 저 사람으로서 분노한 소식인데 이 김용남 회장이
그 술에 취한 여직원을 이제 모텔로 끌고 가서 성폭행을 에이. 시도를 한 혐의로 이제 재판에 넘겨졌어요. 예. 근데 이제 본인이 이제 뭐 선고 앞두고 이제 본인 항변을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나는 만 67세 고령이고 건강도 안 좋고 재범 우려도 없다. 선처를 베풀어달라고 하면서 내가 구속되면 우리 가맹점주들이 피해 입잖아요. 이 주장을 했습니다. 뭔 소리야? 너무 짜증나지 않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피해 가맹점주들한테 피해 갈 거 고려했으면 이런 짓을 하면 안 되지. 아니, 그것도 그렇고 안 가면 더 피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점주를 인질 삼아서 저게 무슨 나 구속시키지 마는데 저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네. 점주는 점주고 본인이 없어지면 김간의 김밥 거의 더 잘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아니 그래서 지금 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뭐 간다는 거야, 안 간다는 거야? 아니 일단 선고 공판이 다음 달에 다음 있고 달에요? 검찰은 징역 3년 구형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거 어떻게 되는지는 꼭 한번 소식좀 제가 석달 뒤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투리에서 이제 후속 보도하겠습니다. 예. 아유 오늘 점심은 김간에 일단 안 가. 알지. 짜증나잖아요. 안 가기도 애매하고 점주를 위해서는 보면 안 되죠. 소상공인 점주분들이 뭘 내걸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김용만의 뭐 잘못을 뭐, 규탄합니다. 그렇지 뭐 그렇게. 아유, 예? 김어게인? 아니 그러니까 위간으로 바꾸자. 반 김간에. 이거 우리가 먹은 돈들의 일부가 또 거의 로열티로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조금 짜증 나는데 여튼 그런 고민 안 하시고 그냥 우리 카세 괴물 광어에 드시면 어떨까요? 좋아요. 네. 자, 근데 어디까지 넓히시는 거예요, 우리 카세 사장님은? 그러니까 이분 보통은 요리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횟감을 이렇게. 네. 잘 되는 거죠. 수급이 좋으니까. 진짜 많이 산다니까 나는. 나중에 이제 피자도 아마 하실 것 같아요. 네. 자 수산시장에서 괜히 이 괜찮네 이거. 뭐 사기당하지 마시고 또 주문 들어갑니다. 그럼요. 벌써 다 먹었어요, 저희는. 우리 카세 괴물 광어회. 왜 괴물 광어회냐? 요게 아주 큰 놈으로 잘 잡으시는 모양이에요. 두툼해요. 이 자연산 광어래요. 그래서 이게 달랐던 거구나. 네, 그래서 맛이 맛있어. 그냥 광어랑은 좀 다른 양식 광어랑은 다른 쫀득쫀득함. 다릅니다. 네, 또 배송 중에 약간 또 숙성까지 돼서 감칠맛의 쫀득함이 더 살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진공 포장에 또 보냉팩, 얼음팩이랑 함께 담아서 신선하게 댁까지 배송해드리는데 100% 국내산 자연산으로 광어에 300g이 얼마냐? 2, 3인분 정도 드실 양 25,900원이고요. 필렛으로도 판매되는데 500g에 35,900원입니다. 네. 자, 무료 배송 마음 편하게 주문하시면 되겠고요. 필렛은 이제 댁에서 직접 이렇게 썰어서 회 떠서 드셔도 되는 거고요. 이렇게 넓적하게. 네. 자, 너무 맛있어요. 대신 이제 주문하시면 되는데 너무 적게 잡히는 날에는 개별 전화 양해 전화를 아마 좀 드리는 거예요. 오늘은 좀 안 잡혀갖고 못 보내드린다. 그런 식으로. 네. 근데 이 크기를 보면 네. 광어가 엄청 큰 거예요. 대광어예요. 대광어. 그죠? 무조건 물고기는 큰 게 맛있어요. 잘하시네요. 그럼요. 네. 광어는 클수록 맛있고 육질도 쫀득쫀득하고 아유 좋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대로 된 막판까지 광어. 최선을 다하시네.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 서영님 어떻게 저렇게 이게 안 돼. 종로에 수산시장도 없는데 저렇게 잘 알아. 횟집 많어. 대륙에서 뛰시는 분이 횟집 많어. 뭐 찍어 드시지도 않고 그냥 드세요. 그냥 먹어도 맛있어. 저도 그냥 다 먹었어요. 그러네. 담백해요. 그리고 집에 소금이 있으면 소금을 찍어 먹어도 맛있어. 요즘 그거 유행이더라고요. 그럼요. 네, 소금 찍어 회를? 먹는 소금 게 좀 맛있어요. 소금 찍어 먹는 게 맛있대요. 육질이 딱. 다 먹어버렸네. 그리고 이거 묵은지. 묵은지. 그건 뭐 묵은지 맛이 빨아서. 자, 맛있게들 드시고 우리 카세 괴물 광어에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요? 뭐 더 하시게요? 아이 고별 인사를 해야지. 진짜 완전 고별해요? 그러겠지. 그러겠지 뭐. 안 되면 진다는 얘긴데. 그럼. 진짜 6월에 돌아오지 마세요. 그런 말 좀 하지 마 좀. 이 양반.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6월에 오지 마세요. 오지 마. 네, 다시는 뵙고 다시는 싶지 보지 않습니다. 마. 초대석으로 뵙겠습니다. 초대석으로 뵙겠습니다. 네. 6월 3일 우리 이후에. 뒷순서로 오세요. 예. 6월 3일 이후에. 괴물 행정구청장. 네. 행정을 너무 잘한다 이제. 그렇지. 괴물구청장. 정정당당하게 승부하시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좋은 결과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네, 알겠어요. 있으시길 잘한다. 바란다고 할 뻔했네요.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네, 잘한다. 바라는 아니고요. 자, 하여튼 정정당당하게 잘 하시고 알겠습니다. 언젠가 다시 한번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 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김재현 의원과 함께 이번 지방선거 관련된 이야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